부평구문화재단과 북외도서관이 주관하는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 톡톡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저희 뮤직 톡톡은요, 대중음악 현장 전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모실 분이 하고 계신 일은 언뜻 음악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도서관 사서인데요. 요즘은 음악도서관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음악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인지, 음악도서관의 사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외도서관의 사서 강은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북외도서관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1층은 어린이 자료실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신발을 벗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왼쪽으로 신작 자료와 함께 어린이 도서관에도 음악 관련된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책에 갖다 대면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책들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검색대는 원하시는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쪽에서 도서를 검색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북외도서관은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자료실마다 피아노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실이다 보니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헤드셋을 빌려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 도서들이고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가 만화도서여서 만화도서는 별도로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2층은 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입구에 정면 보이는 쪽에 뮤직존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북외도서관은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음악 관련된 전시와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아티스트들과 관련 음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DVD와 음반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음반 자료는 아티스트들이 데뷔 시점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했고요. 동일 시대에 데뷔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입구에 보이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음반과 함께 신작 도서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음반 자료와 가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입구의 창가 쪽에 피아노와 LP를 전시하고 있고요. 피아노는 헤드셋을 대여해서 직접 연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P랑 CD들이 있고요. 도서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 쪽 자리에 CD 플레이어를 들으실 수 있거나 LP를 들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아이패드가 있어서 전자책을 보시거나 회원가입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맨 앞쪽에 신작 자료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음악 특성화 도서관답게 음악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음악 관련된 아티스트가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악보들도 비치되어 있어서요. 대여해 가시거나 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안쪽은 서가가 되어 있고요. 북외도서관은 한 6만여 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은 이용자분들이 PC를 이용하시거나 노트북을 이용하실 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외도서관에서 음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는 강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북외도서관이 그러니까는 저희가 있는 곳이 북외도서관인데 북외도서관이 음악도서관이다라는 거죠. 북외도서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이제 부평 구립내에는 6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서관마다 각자 특성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이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북외도서관은 이제 음악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는 음악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그 부평구가 한국 대중음악의 발상지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이렇게 발맞추어서 음악 자료를 수집하고 또는 또 이제 CD나 LP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용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악 자료실을 특성화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는 정말 저희 뒤에도 지금 음악책이 쭉 있는데 네. 음악책들이 특히 많고 네. 그리고 뭐 LP판이라든지 네. CD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음악 도서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일반 도서관이랑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설립 인가가 다르긴 한 건지, 뭐 운영 방식이 다른 건지. 네. 크게 다른 점은 크게 없고요. 이제 일단 자료 구성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책 이렇게 도서 종류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음악 도서관, 음악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장서가 기본, 책이 기본이지만 거기에 CD라든지 LP 같은 것들을 구입하고 또 악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또 수집해서 음악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그렇게 뭐 CD나 LP도 있고 향후 저희가 이제 그 소리로 된 그 CD나 LP가 아닌 소리로 된 자료도 수집할 계획이 있어서 음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일반 이용자들이 와서 이 CD나 뭐 레코드판 같은 것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지금 저희 이제 자료실 내에서도 LP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 LP 플레이어가 있고요. CD 같은 것도 들으실 수 있고 대여해 가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도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은 도서관 내에 피아노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곳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음악 자료실이다 보니까 자료실 내에 피아노가 구비되어 있어서 직접 오셔서 악보를 꺼내서 피아노를 연주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대신 이제 자료실이다 보니까 헤드셋을 이용해서 예,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자 피아노군요.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북외도서관이 약간 특별한 점인데 네. 그러면 이거 CD를 대여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데 네. 만약에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져오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일반 도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분이 그걸 반납하지 않으시면 그 연체가 돼서 다른 자료를 빌리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또 분실이라든지 훼손하게 되면 동일 자료로 구입해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CD나 뭐 아무래도 책 같은 것들은 뭐 다른 도서관도 비슷하니까 네. 근데 CD나 이런 레코드판 같은 것들을 빌리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네, 이제 오히려 그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음악 쪽에 조예가 깊으셔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CD나 L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 불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오셔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일본에 가보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CD를 대여해가는 문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보기 힘들었는데 이 북외도서관이 참 잘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북외도서관의 특별한 점은 또 CD와 LP판이 있다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이제 도서관이 음악 특성화다 보니까 이렇게 도서관마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북외도서관은 음악과 관련된 아티스트라든지 평론가 또는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상층마다 좀 다양하게 해서 음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이용자들이 음악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고 네. 음악 장서가 또 많고 네. 보유량이 좀 많은 편이죠? 일단은 저희가 이 음악 특성화 자료를 구성한 게 뭐 최근 5년 내라서 뭐 장서가 획기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체 도서를 구입하는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다른 도서에 비해서 비율이 높게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획기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지만 좀 확충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도서관에 제가 가보고 이 북외도서관을 와보니까는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 음악 이 섹션이 사실은 도서관 중에서 가장 작은 섹션인데 보통 그렇죠. 예술 분야가 네. 와보니까는 지금 이 북외도서관은 음악 섹션이 이렇게 가운데 크게 네.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쭉 구경하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은 뭐 조금 상황이 안 좋지만은 이용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반 도서관에 계신 사 선생님과 음악 도서관의 사 선생님은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도 사실 음악의 비전공자로서 사실 이 업무를 맡게 됐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서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긴 한데 그 좀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이용자들이 사 선생님께 음악을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보통 도서관은 어떤 책 찾아주세요, 뭐 어떤 책,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분야의 책, 뭐 이런 질문들을 할 텐데 네. 여기서는 어떤 음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겠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음악 분류를 그 아티스트가 음악을 시작한 시대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용자분들이 아시는 아티스트와 같은 그 시기에 발매된 음반들을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중에서 모르시던 음반도 들어보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저희보다 전문가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음반을 듣고 이 음반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걸 구입해달라. 예, 그런 최근에 들었더니 어떤 작곡가의 어떤 그 지휘자의 음반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전문 분야까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음악 도서관에 계시다 보니 제가 이런 질문 준비했어요. 어린 시절에 좋아하셨던 음악.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는 따로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대중음악 정도로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가수를 좋아했다거나. 특별히 한다면 딱히 짚기는 어렵고요. 네. H.O.T 네. 정도. 네, 제가 딱히 음악 아티스트를 선별해서 듣는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그 90년대 음악을 네. 이렇게 특화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또 약간 향수에 젖죠. 네. 연령대가 나오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음악 도서관에 계시면서 어쨌든 사 선생님이 느끼는 기쁨, 특별함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또 자기가 해놓은 걸 알아줄 때 굉장히 또 기쁨을 느끼잖아요. 네. 이용자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구성해놓은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이럴 때 가장 크게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뭐 레코드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피칭을 해놨는데 사실 이용자분들도 LP라든지 이런 플레이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를 다루실 때 그냥 이제 무턱대고 다루시다 보면은 이제 부속품 자체가 좀 예민한 것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장이나 파손 같은 게 일어날 때 좀 되게 난감하게 하죠. 그러니까요. 일반 책만 가지고 있어도 네. 사실 책의 훼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이 레코드판, 특히 CD에 비해서 이 바이닐판은 맞아요. 굉장히 훼손이 잘 되잖아요. 바늘 핀이 조금만 휘어져도 이게 음반이 네. 이게 지직거리는 소리 그렇죠. 너무 많이 나서 재생이 안 되니까. 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느꼈어요. 특히 학생들, 뭐 어린 연령층에서는 이 뭐라 그럴까 턴테이블을 네. 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젊으신 분들도 네. 잘 모르시니까 호기심에 만져보시긴 하시지만 이제 그게 잘 모르시고 만지시면 그리고 또 LP 같은 경우에 낄 때 그냥 맨손으로 바로 다루게 되면 훼손이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용자분들께는 케이스만 제공하고요. 만약에 직접 듣는 걸 원하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끼워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세팅까지 다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어린 친구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좀 좋겠는데요. 좀 신기해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책만 있는 도서관에서 턴테이블이 있고 이제 CD 플레이어 정도는 뭐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턴테이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사실 기성세대도 예전에나 턴테이블을 써봤지 요즘엔 턴테이블 처분하는 집도 많잖아요. 맞아요. 턴테이블이 있는 가정을 찾아보기엔 좀 일부러 그런 인테리어적인 요소 외에는 좀 어려운데 젊으신 분들도 관심 있어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르신들도 보면 반가워하시겠네요. 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옛날 LP 음반도 있다 보니까 들어보고 싶어 하시고 관심 가져하시죠. 이 부평 쪽에서 사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에스컴 네, 출신 뮤지션들도 참 많았고 그런 LP들도 좀 네, 소생이 저희가 돼 있죠. 그 앨범들이 나오면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구입 시기가 좀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나오면 금방 또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 LP판이라고 하죠, 레코드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발매하는 추세긴 한데 이게 워낙 마니아들만 사다 보니까는 수량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품절되면 또 못 네. 사는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도서관에서는 좀 공적인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음반사에다가 직접 주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희가 이제 또 이게 구매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는 또 어렵긴 하고 이게 또 고가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예산 안에서 네, 예산 안에서 운영해야 진행해야 되고. 돼서 그러면 이 장서도 어쨌든 구입을 계속해야 하고 네. 레코드도 구입을 해야 되고 예산 상당히 예산, 들겠는데. 예, 예산 부분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을 이제 도서관 전체 잘 운영도 해야 되기도 하니까 일정 부분을 그래도 음악 자료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잡지 같은 경우도 음악 관련된 잡지는 저희 전체 잡지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구독하려고 하고 있고 비율을 어느 정도 좀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부계도서관 같은 음악도서관이 뭐 전국에 또 다른 곳에도 있나요? 제일 크게는 현대카드에서 나온 뮤직 라이브러리. 거기는 근데 공적인 장소는 또 아니고 공적인 장소는 아니긴 한데 현대카드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현대카드 만들었거든요. 저기도 초반에 이제 음악 자료실 구성할 때 이제 방문해서 한번 보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보았는데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거기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용 방법이 대중 타겟이 다르니까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계도서관은 공적인 이용을 또 할 수 있고 많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현대카드가 없어도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 부계도서관 특히 음악도서관에 계시면서 약간 고충, 어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 스스로도 이게 전공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를 좀 계속 수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느껴져서 그런 분야를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료들만 보셔도 쉽지 않죠. 쉽지 않아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주변에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을 많이 구하고 있죠. 분들에게 이제 어떤 분야나 그런 분야에 대한 아티스트나 이런 부분의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음악도서관이라고 해서 음악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다양한 도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자료들을 관리하면서 이 음악 자료까지 관리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문득 이런 점도 궁금하더라고요. 도서관에 저도 참 어렸을 때 많이 다녔고 지금도 잘 가는데 도서관 가면 항상 사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아마 궁금한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려면 도서관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서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출판되는 그 경향이라든지 이용자분들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주변에 가져야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그걸 이제 자료로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 도서관에는 철학부터 뭐 네. 사회, 정치, 과학, 뭐 그렇죠. 예술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또 좋은 책을 선별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그 최선의 자료를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서 최신 자료를 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쉬운 얘기 아니네요. 저는 이 사선생님이 도서관 책만 정리해 주시는 많이들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책 빌려주고 네네. 반납하고 뭐 이런 것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가져오면 혼내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책이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되기까지의 또 다양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다 컬렉션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또 그거와 연결해서 프로그램까지 기획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책의 내용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필요하고 어려운 일 하고 계시네요. 어렵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서 일을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한 걸로는 12년 정도 됐어요. 그럼 12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래도 사서로 일하는 게 가장 좋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서로 일하고 싶고요. 정년을 돼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좀 책과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엔 전자책을 많이 하는 수시는 전자책도 독서의 한 경향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가겠지만 종이책이 아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종이책이 갖고 있는 또 그만한 매력이 있어서 그 질감이 있죠. 전 전자책 보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가동력이 이게 뇌에 남아서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전자책이 그게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령층 같은 경우도 청소년 정도부터는 전자책을 쉽게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어린 연령대들이 과연 전자책을 볼 수 있는지 고민이 들기 때문에 종이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부외도서관 이용해 주신 분께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부계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지역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코로나로 도서관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희가 도서관에서 다양한 대체 서비스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계도서관에서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 책 나오면 부외도서관에 꼭 네.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것처럼 네. 영상으로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꼭 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 톡톡 오늘은 부계도서관의 사선생님 강은숙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음악계에 계신 다른 분과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